자, 비뇌는 지능검사와 연관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신박약아 판정, 정신박약 아동을 판정하기 위해서 판정의 목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했다. 자, 이 비뇌가 이야기한 지능, 일반 지능의 본질을 할게요. 일반 지능의 본질. 일반 지능의 본질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방향성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방향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방향성까지 써야 되겠죠? 방향성.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능력. 이것이 첫 번째 방향성이고 두 번째가 목표 적합성입니다. 자, 이거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하는 능력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하는 능력입니다. 일하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정이었죠. 자, 수정은 자기 비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정은 자기 비판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바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행동 결과에 대해서 수정하는 능력이에요. 행동 결과 수정하는 능력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던 학자가 바로 비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 시험에 출제된 것이잖아요. 필기시험에. 자, 잘 정리해 놓으시고 3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시행 및 채점상의 유의점이 있는데요. 자, 앞에 우리가 이거 배웠어요. 배웠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1번부터 이 페이지에 10번까지 있고 넘기면 12번까지 있는데 10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밑줄 친 부분에. 자, 보겠습니다. 검사 시행의 표준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죠. 표준화된 검사니까. 검사가 시행되는 방은 조명이 잘 되어 있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조용해야 되고 피검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자극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지능검사는 피검자의 최대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시행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은 앞에 다 있던 거고요. 검사 상황에서 질문을 시작할 때는 피검자가 반응하도록 기대되는 내용에 대해 일반적인 말, 밑줄, 일반적인 말로 간단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사자가 피검자를 격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로 정답 여부를 직접 가르쳐주지는 않아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답을 가르쳐주면 안 되죠. 이건 능력검사에 여러분 정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관은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채점의 원칙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능검사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가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회, 동그라미요. 여러 번에 걸쳐, 그럼 틀려요. 여러 번 X. 1회에 걸쳐 1회 전체 소검사를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면 쉽게 필요하거나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노인 환자나 뇌손상 환자, 심한 정신증적 환자의 경우는 2회나 3회로 나누어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좋다. 웩슬러 지능검사는 개인용 지능검사입니다. 개인용의 동그라미요. 검사 수행 시 세밀한 행동 관찰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지능검사 시행을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대한 피검자의 저항만 동그라미, 저항이 해결되지 않거나 피검자의 조건이 검사를 시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 검사 시행은 중단하거나 면담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도록 시도해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지능검사에 나타난 반응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검사자는 철저하게 채점의 원리를 파악하고 독특한 반응들을 채점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받는 사람만이 이것을 실시해야 되고 채점해야 됩니다. 10번째, 모호하거나 이상하게 응답되는 문항이 있다. 그러면 재질문해야 돼요. 자, 거기 다시 질문하여 확인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재질문이란 말을 쓰세요. 다시 질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재질문이라고 쓰세요. 검사자가 채점의 원칙을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피검자의 반응에 불분명한 점을 알아챌 수 있겠죠. 채점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히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검사 채점은 실시 요강의 채점 안내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모호하거나 이상하게 응답되는 문항은 재질문할 필요 없다, 질문할 필요 없다. 아닙니다. 재질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번 시간 제한이 없는 검사에서는 피검자가 응답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고요.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간 제한을 지켜서 실시하지만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참고하셔도 돼요. 피검자의 반응을 기록할 때는 항상 피검자의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검자가 반응을 해서 그걸 기록할 때는 피검자가 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게 좋다. 이게 나중에 해석에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채점하고 해석을 할 때. 자, 정리가 됐습니다. 웩슬러 재능검사의 시행 및 채점상의 주의점 잘 알아놓으시고요. 윗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할 거예요. 한 번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원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모호하거나 이상하게 응답한 것에 있으면 재질문을 해서 이거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미리 채점의 원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측정할 때, 이 지능검사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미리 숙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32번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한국판 웨이스 성인용 지능검사 네 번째 판입니다. 자, 네 번째 판에서 기본 지식과 산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기본 지식과 산수. 기본 지식과 산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기본 지식은 언어 이해 지표다라고 했어요. 언어 이해 지표다.